자, 이번 동영상의 내용은 다항식과 관련된 다항식의 사칙 연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이 뭔지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다항식이라는 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데 정의가 뭐죠? 한 개 이상의 항의으로 이루어진 식을 의미하죠. 근데 고등수학부터는 조금 항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쓰는데 항이라는 개념과 단항식이라는 거를 같은 개념으로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엄밀히 더 말하자면 항이라는 거는 조금 더 확장이 가능해서 단항식을 포함하게 되는 식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수하 부분에서 나오게 될 테니까 넘어가고요. 일단은 단항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항 또는 단항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죠? 항이라는 거는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따로 뭐라고 부르고 개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문자의 곱이 즉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뭐라고 부른다? 차수라고 불렀죠. 근데 고등수학에서부터는 조금 개념이 달라지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수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의미해요. 자, 문자가 곱해진 횟수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3x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2차식이구나 2차항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개수는 뭐가 돼요? 개수는 3이죠. 3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럼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3x제곱 y에 대한 차수는 얼마일까요? 자, 3x제곱 y에 대한 차수는 확인을 해본다면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라고 해서 문자가 몇 번? 3번 곱해졌다라고 해서 3차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개수는 3이 돼요. 자,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몇 차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모든 걸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특정 짓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에 대한 몇 차항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x가 2개밖에 없으니까 x는 2차항이 되고요. 그럼 개수는 뭐가 돼요? 여기서 개수의 확장이 일어나요. 개수의 확장이 뭐냐면 이제 개수는 앞으로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다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에 대한 2차항이다 라고 한다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즉 x만 문자 취급하니까 나머지는 3y, 즉 개수는 3y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요.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y에 대해서도 y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개수는 뭐가 돼요? 그러면 얘는 3x제곱이 될 거예요. 부록으로 z에 대한 몇 차예요? 라고 한다면 0차. 다른 말로 상수항이 되겠죠. 그 상수항은 뭔데요? 3x제곱 y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차수를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 다항식이라는 애를 정리하기 위해서거든요.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합니다.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할 때는 무슨 방법?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분배 법칙으로 묶어줄 수 있고요. 그렇게 묶어서 계산한 다음에 무작위 순서대로 놓는 게 아니라
차수 순서대로, 차수의 크기 순서대로 놓게 돼요. 그 놓는 방법이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림차순 정리는 뭐냐? 차수가 가장 큰 최고차항부터 점점 작아져서 상수항까지 적는 걸 말하고, 오름차순 정리는 반대로 상수항에서부터 점점 커져서 최고차항으로 정리해준 거를 다항식의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다항식의 정리를 해서 사칙연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칙연산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당연히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앞에서 얼마가 곱해지는지 이런 것만 확인해주고 그냥 단순히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잘 해주면 되죠. 근데 곱셈은 어떨까요? 다항식에서 곱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죠.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것처럼 분배 법칙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MA 더하기 B 같은 경우에 MA 더하기 MB 라고 나누어 주는 걸 말하고, 식에서도 마찬가지죠.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같은 경우에 AC 플러스 BD, AC 플러스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라고 나와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눠주는 걸 말하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 큰 특징들을 묶어서 뭘 사용했다? 공식으로 만들었다. 그게 곱셈 공식이었는데, 중학교 수준에서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은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곱셈 공식은 총 몇 가지? 총 10가지가 나와요. 중학교 때 걸 포함해서 10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곱셈 공식에 관련돼서는 뒤에 따로 곱셈 공식 영상 한번 남기도록 할게요. 짧게. 자, 그러면 마지막 나눗셈에 대해서 설명하고 볼게요.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그리고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미 다 배워요.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요.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눌 때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랑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의 사칙연산 나누기. 12 나누기 5는 얼마냐? 라고 계산을 할 때 우리는 12 나누기 5를 계산해서 몫이 2이고 나머지가 2이구나. 몫이 2고 나머지가 2예요. 라고 푸는 것처럼 우리 단항식, 다항식의 나눗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 식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A를 B로 나눠요. 그러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A를 B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와요. 라고 계산하는 그 방법입니다. 자, 그럼 그거를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식을 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라는 식을 x-2로 나눠요 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누는 식에다가 가장 큰 애를 나누어지는 식의 남은 식의 제일 큰 부분과 같아지도록 곱해주는 거예요. 즉 얼마를 곱해줘요? x제곱을 만약에 여기다 곱해준다고 한다면 여기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3x, 나머지는 계속 빼주는 건 똑같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5x다 라고 한다면 이번엔 똑같이 3x를 곱해서 식을 세워줄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1을 곱해줘서 x-2라는 식을 계산해주면 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 우리 여기서 이 식을 요렇게 쓰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검산식이라는 걸 이용했었어요. 기억할진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과정에서 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에다가 2를 곱해서 2를 더했더니 12가 됐어요 라고 하는 그 식처럼 이 식도 똑같이 변형을 해서 A라는 식을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에요 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식을 바꿔주신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라는 식은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될 거고 나머지가 6이 돼요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항상 차수가 작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즉 여기서 이쪽에서 설명을 하자면 B라는 애의 차수보다 R이라는 나머지의 차수가 항상 작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앞에서 배우는 다항식의 정의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시간이었고요. 뒤에 곱셈 공식이랑 문제풀이 동영상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